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좀 뜬금없이 화이자가 이번에는 자사개발 코로나 치료제 입원 사망률 90% 이제 감소시킨다. 좀 제목이 엄청 파괴적이죠. 파괴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여하튼 파급력이 꽤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머크가 FDA 요거 긴급 사용 승인 나왔을 처음에 재료가 나왔을 때 입원 사망률이 50% 감소, 요걸로도 우리나라 시장이 꽤 움직였는데 지금 화이자 거는 90%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90%라는 숫자는 사실은 누가 들어도 엄청 세네? 엄청 좋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무언가 A랑 B가 있을 때 내가 승리할 확률이 뭐 90%면은 베팅을 할지 안 할지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90% 승률이면 사실 거의 그냥 100%랑 동일시 시킬 정도로 그 정도의 90%면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주 설명드리는 영상이고 뭐 어차피 이게 실질적으로 화이자는 좀 뚜렷하게 본질적으로 경구용 치료제에 엮인 재료는 좀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 시장에서 혹시라도 엮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외의 재료 관련주들 좀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입원 사망률 90% 감소시킨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꽤 많더라고요. 이런 임상 대상이 뭐 한 100명, 200명 이런 것도 있는데 머크 때도 한 1300명쯤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 혹시 있나? 여기도 한 1500명이네요. 관련해서 1500명 대상으로 한 886명 중간 분석에서 입원 사망률 50% 감소였는데 요 화이자는 1200명 대상으로 실험 결과 증상이 시작된 뒤 사흘 안에 이 알약을 복용한 사람의 0.8% 입원, 치료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 엄청 강하죠? 내용이. 사망자가 머크 때는 뭐 그래도 뭐 절반으로 입원도 절반으로 줄인다. 뭐 이랬는데 일단은 이쪽에서는 90%를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뉴스를 보다가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 하나 더 보자면은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이제 FDA 항상 임상에서 가장 핵심은 긴급사용 승인 요거의 가장 핵심은 사실 FDA예요. FDA에서 승인이 나면은 다른 국가에서도 사실상 거의 좀 프리패스권 요런 느낌으로 갖다 받아들여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뭔가 재료, 바이오 쪽에서 특히 이제 재료 움직일 때는 FDA 승인이 또 괜찮은 재료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머크도 지금 FDA 긴급 사용 승인이 11월 말에 이제 여부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화이자 미국 FDA에 가능한 빨리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방침이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치료제 효과가 매우 높으니까 시험을 좀 조기에 중단을 할 것을 권고했다. 요 멘트가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능이 뭐 그냥 애매하게 나온 게 아니라 거의 90% 압도적으로 갖다가 복용한 사람 입원도 적고 치료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도 없고 이거 제목 입원 사망률 90%를 줄인다. 이런 강력한 효과 때문인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치료제 효과에 대해서 이거 매우 높으니까 이거 그냥 시험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단하고 그냥 이제 긴급사용 승인하자 이런 식의 멘트가 붙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화이자는 긴급사용 승인 신청의 일환으로 FDA에 치료제 중간시험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자 그래가지고 뭐 내용은 이제 뭐 에이즈 치료제인 리토나비르에 혼합 투여하는 뭐 방식이 리토나비르와 뭐 혼합 투여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서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올해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연말까지 출시할 것이다. 근데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일종의 프로테아제 억제제인 항바이러스제는 프로테아제라고 불리는 효소를 억제해서 바이러스가 인체 내 세포에서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프로테아제라는 키워드도 좀 같이 엮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토나비르 플러스 프로테아제 요거 두 개 정도를 좀 키워드로 보고 있고 리토나비르는 좀 그렇게 뚜렷하게 엮인 그런 종목은 없는 것 같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효소 요거는 과거에 몇 개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이자 임상 3상이 12월
쯤에 이제 종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좀 딜레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머크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머크 주목받았던 이유가 일단 세계 최초 경구 치료제, 이 키워드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였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첫 번째 이목을 끌었고, 플러스로 50% 사망, 입원, 감소, 요거였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화이자가 정말 약효가 90%라면은 지금 사실 세계 최초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 저기서 이제 부작용만 심각하지가 않다면은 당연히 나왔을 때 그냥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환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선택지가 머크랑 화이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90%짜리를 선택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세계 최초가 좀 부각이 됐던 거 플러스 이게 부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효과가 있는 경구용 치료제, 뭔가 경구용 치료제에서 효과를 좀 부각시킬 만한 퍼센테이지가 나왔던 게 없었는데, 그래서 머크게 좀 그나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영국에선 긴급 사용 승인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마침 또 머크 관련주들 어느 정도 좀 탈출 기회를 아침에 줬었는데, 관련해가지고 화이자가 90%다. 그러면 사실 지금 세계 최초 요 멘트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FDA 긴급 사용 승인이란 재료가 그나마 이제 좀 남아있는 재료일 것 같고, 저라면 당연히 50%, 90%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인 뭐 50%대 60% 이런 느낌이 아니라 90%니까 90%라는 숫자는 항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좀 재료가 일단은 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괜찮아 보이면은 또 월요일날 갭이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런 스케줄도 있고, 자, 그래서 그것 따라서 지금 이제 미국 개장 전 여기서 화이자가 바로 10%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고, 머크도 바로 8%, 9% 이렇게 밀리는 이제 반사이익이죠. 관련해서 둘 다 등장을 한다면은 당연히 강력한 효과가 나오면은 이제 밀리는 게 자연스러운 뭐 이런 자연의 이치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밀리고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일단 기본적으로 머크에 대해서는 개파락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뉴스가 있으니까. 특히 오늘 이노엔 같은 경우 AB프로 바이오랑 둘 다 영국 긴급 사용 승인 요걸로 갖다가 시세를 줬는데, 어느 정도 탈출 기회를 주고 일단 밀린 상태에서 조금 더 악재로 더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머크는 관련해서 재료가 이제 두 개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임상 3상 종료가 이제 11월 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임상 종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좋아야 돼요. 효과가 잘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이어지는 게 11월 말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머크, 화이자 둘 다 동시에 나오면은 당연히 화이자를 쓰는데, 그나마 화이자는 아직 임상 3상 12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세계 최초로 FDA 긴급 사용 경구용 치료제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는 살아있다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대신에 이제 화이자의 등장으로 조금 재료의 빛이 많이 바래지는 느낌이죠. 빛이 조금 약해지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은 이런 거 임상 종료하면서 그 효과 잘 보시면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손절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게 손절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고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재료 측면에서 일단은 머크는 무조건 종료하고 임상 결과가 괜찮게는 나와야 돼요. 최소한 자기들이 어필했던 사망자 이런 거 2번 50% 요 정도 효과는 나와야지 FDA 승인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머크 들고 계신 분들은 요거 내용, 일정, 뉴스 잘 추적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 일단 90% 요거는 일단 월요일날 갭은 뜰 건데, 갭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죠. 저는 재료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막 15% 막 20% 이렇게 뜨면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엔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임상 3상 종료. 요거 혹은
임상 3상이 종료 안에도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어요. 긴급 사용 승인은 이거는 FDA 긴급 사용 승인은 임상 3상 종료 안에도 신청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임상 2상에서부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2개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둘 수 있지 않나, 재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정리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아약품, 이게 좀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엮인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거는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동아약품, 한국화이자, 중추신경계 약물 등을 뭐 공동 판매, 그리고 그만둔 예전 대표이사가 화이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좀 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뭐 이런 것도 과거에 이제 처음에 화이자 백신 관련했을 때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제일약품 대표이사는 한국화이자 부사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화이자 관련 상품 매출이 제일약품 조금 있기는 하고, 우리바이오도 대표이사가 과거 한국화이자 제약 국내 영업담당 이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종목들은 사실 백신주였죠. KPX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백신으로 갔다가 이렇게 세게 움직였었는데 뭐 삼상 나오고 관련주들 다 똑같이 움직였어요. 여기 10월달, 11월달 작년 우리바이오도 부근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백신이긴 한데 혹시라도 화이자 회사 엮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뒀고, 그 다음에 명문제약, 요거는 조금 개별 같은 느낌인데, 요거 관련해서 프로테아제 관련 요런 효과, 프로테아제를 억제하는 약물 카모스타트 메실산염 주성분으로 하는 CMP정을 생산 판매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화이자 이게 프로테아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한 달이 엮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테아제 관련해서, 그리고 프로테아제 억제제, 코로나19 치료제 이런 가능성,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갖다 크리스탈지 노믹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 프로테아제를 좀 부각시키냐 마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은 좀 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좀 주축을 할 가능성은 조금 낮은데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거는 요거죠. 그냥 국전약품이랑 한국 BNC 23% 급등, 화이자 임상 이상 돌입, 요런 이슈. 근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저 회사들이랑 엮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새로운 다른 종목이 튀어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한국 BNC 국전약품, 동아약품 얘네들이 일단 움직였을 때 요 증권사 뉴스에 그래도 화이자 키워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뚜렷하게 엮인 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그래도 시장에서 이런 화이자 키워드로 얘네들이 움직였으니까, 특히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 올라올 때 뉴스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도 요거 기준봉 나왔는데, 이거 대금 5천억, 6천억 터지고 해서 매매를 차트 관점, 차트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보시지 않을까. 근데 뉴스가 없다. 그러더니 뒤에 야금야금 오르더니 이날 고점에서 9월 28일 여기서 뜬금없이 이런 특징주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런 뉴스를 붙이면서 내용은 또 엮여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국전약품이 좀 엮었었고, 그리고 동아약품은 이제 아까 전에 이런 거 한국 화이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단 좀 삼형제가 같이 움직인 느낌이 있죠. 밀릴 때도 좀 같이 밀렸고, 여기서 반등 나올 때도 엄밀히 말하면 재료들이 다 각각이에요. 달라요. 근데 움직이는 게 그래도 상승할 때는 최소한 좀 비슷비슷하게 같이 엮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솔직하게 좀 새로운 뉴스로 갖다가 무언가 바이오 섹터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주어졌던 화이자 관련주 뉴스를 붙였었던 BNC 국전약품 요런 애들 좀 위주로 보지 않을까. 자, 그리고 B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말 임상 그 종료 그런 재료도 있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오고, 얘가 완전 시장 주도주였기 때문에 지금 쉽게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120선 따라 올라오고, 요런 저점 부근에서 결국엔 버티다가 시세 주고,
지금 그 저점 부근이고, 일단은 얘네들이 일단 갭이 좀 높은 확률로 뜨지 않을까 싶은데, 국전약품도 차트 요 부근까지 와서 BNC 오를 때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좀 밀렸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좀 다시 또 갭이 뜨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BNC 국전 동화 요거를 좀 중심으로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명문이나 크리스탈 요런 것들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이 프로테아제 혹시라도 뉴스를 붙이는지 그런 거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화이자 백신으로 움직였었던 관련 주들, 근데 이제 얘네들도 백신으로 움직였던 게 백신 관련해서 막 엄청 원재료가 막 엮여있고 이런 건 아니고, 화이자랑 무언가 거래 이런 걸로 엮였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엮으려면은 사실 엮을 수 있지 않나. 뭐 경구용 치료제 얘네들도 지금 뚜렷하게 엮여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정도 볼 것 같고, 머크는 관련해서 개파랑 뭐 저점 깰진 모르겠지만 밀린다 싶으면은 관련해서 요런 아까 전에 그 머크 일정 재료 그런 것들은 좀 보면서 매매를 살짝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좀 강력한 애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사망률이 90%, 50%랑 90% 비교했을 땐 당연히 90%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관련 주들 좀 정리를 해뒀고, 혹시라도 무언가 시장이 열리면서 새롭게 뚜렷하게 좀 재료를 엮으면은 제가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화이자 이런 거 뒤에 임상 그리고 혹은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재료에서 저는 좀 요 멘트가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치료제 효과가 매우 높으니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90%면은 거의 획기적이죠. 사실상 90%면은 거의 획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90%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통계로 갖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막 그 임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냥 회사 측에서 효과 좋다 이러고 많은 케이스도 꽤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 통계를 뚜렷하게 좀 해놨네요. 1200명 대상, 그리고서 0.8%만 이번 치료 후 28일 이내에 사망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그런 거 베이스로 갖다가 시험을 조기에 중단하고서 그냥 긴급사용 승인 신청하자, 이거 너무 획기적이니까 좀 빨리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지 않나. 자, 여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